학생 여러분, 전국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제요지 주장 제목 유형풀이 실전편 교재는 올림포스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영어 독해 고1 3과에 이어서 4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과 중에서 아쉽지만 전 지문을 다 강의하지 못하고 학평 어널리시스와 1번, 3번, 5번, 7번 지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전편 강의고 문제풀이 강의니까 어법 또는 구문은 상세하게 하지 않고 이거보다는 문제 분석이나 문제풀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난번에 주제를 이론편에서 말씀드렸죠.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구를 통해 강조하는 방법과 문장의 흐름을 통해 강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겹쳐서 나오거든지 또 흐름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 여러 번 겹치든지 특히 어구를 통해 강조하는 것과 흐름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 한 문장에서 겹치든지 연속된 문장에서 겹칠 때 이것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아시겠죠?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평 어널리시스. 학생들이 그들의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그들은 모든 과목, 시험 또는 학습 과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우리가 고무도장 접근 방식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고무도장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내가 과제를 했어. 고무도장을 찍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했어. 다음 거 과제 했어. 그다음 했냐 안 했냐만 확인하고 했어. 도장 찍는 겁니다. 획일적인 접근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 어법상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 A 플러스 P, A, T, A, T, A, AD의 변형인데 요것은 toward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 내지 접두사입니다. 따라서 approach라는 단어는 go toward 또는 get toward라는 뜻이 toward라는 전치사 의미가 이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approach 뒤에 to라든지 toward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toward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가 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목적어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think about 이것은 예시가 되겠죠. 이 문장은 주제 요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를 들고 있죠. 야구 경기에 턱시도 파티용 정장을 입고 가실 것입니까? 장례식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가실 것입니까? 베이딩 수트, 스위밍 수트라고도 얘기하죠. 수영복이죠. 종교의식에 수영복을 입고 가시겠습니까? 사이코 취급받죠? 10중 8구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각 다른 경우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숙한 학습자라고 아주 중요한 어구가 강조되고 있죠. 학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능숙한 학습자는 이렇게 한다. 그들은 융통성 있는 학습자다라고 어구가 강조되고 있죠. 네, 이 부분이 지금 주제문이 되겠어요. 그죠? 그들은 똑같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모든 수업에서 효과가 있지 않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똑같은 옷을 모든 수업에 착용한다?
뭔 뜻이죠? 비유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비유를 썼고 요거를 다시 일반적인 내용으로 재진술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일반적인 표현을 재진술했어요. 보겠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학습자라는 말을 바꿔 썼어요. 융통성 있는 학습자들이다. 그들은 각각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언제 그 다른 전략을 사용할지를 알고 있다. 이것이 비유적으로 쓴 주제문이 되겠고 재준술에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쓴 주제문이 되겠죠. 그러면 선택지 보겠습니다.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숙련된 학습자는 상황에 맞는 학습력을 사용할 줄 안다. 됐죠? 정리합니다. 다음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우리 모두는 매일 협상을 한다. 이거 매일 한다는 것은 뭔가 강조된 게 아닐까? 매일 시간적 보편성을 강조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요 웨더가 있으면 이게 양보니까 우리는 매일 협상한다는 게 강조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도 강조된 게 아닌가. 협상을 매일 한다. 그러나 또 뒤집고 있죠. 흐름에 의해서 A 법 B 구조죠. 협상하는 방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매일 협상을 하지만 협상 방법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되겠죠.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대개는 또 어떤 시간적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죠. 전통적이고 한쪽에만 유리한 협상 스타일을 배운다.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합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접근 방식보다는 그쵸.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뭔가 강조된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식의 적대적인 접근 방식은 일회성의, 이거 불리니까 한 번 하고 뜨는 거니까 일회성의 협상에서 유용할 수 있다. 요거를 지금 관계부사. 근데 그 협상에서 여러분은 10중 8구는 그 사람을 다시는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뜨악해야 됩니다. 뭔가 뜨악하는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복잡하게 뭔가 뭐 이것도 강조하고 이것도 강조하고 이것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앞부분에 있어서는 협상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뭐라 그랬어요?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협상보다는 전통적이고 한쪽에게만 유리한 협상 스타일을 배운다. 그래서 안 좋은 협상 방식을 배운다. 그러나 라고 뒤집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한 번에 뒤집어요. 그러나 A 법 B 구조죠. A고 여기서 but B가 나오죠. 그러한 거래는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똑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또는 친구들과 동료들, 우리의 고객과 의뢰인들 이러한 관점에서 이트는 가주어가 되겠고 투부정사가 진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구를 통해 강조하는 강한 형용사 essential을 썼어요. 필수적이다. 자, A, but B 구조를 통해서 안 좋은 협상 방식을 배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일회성에 맞는 안 좋은 협상 방식이 아니라
다른 협상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 이 부분이 주제문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안 좋은 협상 방식을 많이 배우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A 법 B 구조 흐름을 통해 강조하는 분이 나왔고, essential 필수적이라는 형용사, 강한 형용사를 써서 어구를 통해 강조하는 분이 나왔죠. 흐름을 통해 강조하는 것과 어구를 통해 강조하는 것이 겹쳐서 나왔죠. 연달아서. 이 부분이 주제문입니다. 아시겠죠?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필수적이다. 즉,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의 협상 파트너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주제문이니까. 양측의 유리한 협상을 통해 상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답이 되겠죠. 그쵸.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3번 봅니다. 다음 글에 요지. 오래된 경우는 지식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뭐에 관한 이거 다 예시입니다. 그러나라고 한번 뒤집고 있죠. 무섭고 위협감을 주는 뉴스에 관한 한 연구 결과는 정반대가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예, 강조된 부분이죠. 정반대가. 지식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무서운 뉴스는 실제로는 rob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사람들에게서 통제력을 빼앗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끔 만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Public Health Research 뭐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공공의료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뉴스가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비관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 결과로서 이 질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적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라고 지금 예를 들고 있죠. 그 밑에 가면 이것은 또한 어디에도 적용된다. 요거 예시고, 또한 이런 예가 다른 예에도 적용된다 이 말이죠. be true for 어디에도 적용된다니까. 아, 여기서부터까지 다 예구나. 그죠? 예시입니다. 그 흐름을 통해 강조하는 방법 중에서 일반문, 예시문 구조에 따라서 요 예시문이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일반문에 해당되는 요것이 주제문이 되겠죠. 자, 강한 어구를 썼죠? 연구 결과는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한 어구를 통해 강조하고 있고, 그 뒤에는 일반문, 예시문을 나타내는 흐름을 통해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어구를 통해 강조하는 부분과 흐름을 통해 강조하는 부분이 둘 다 이것이 중요한 문장임을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이것이 빼박으로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략 해석을 해보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뉴스가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비관적인 방식으로 제시해주고 있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 그 결과로서 자신을 보호하는 조치를, 질병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내려갑니다.
몇 번이 답입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람들이 문제 해소를 대책할 수 있다. 이것이 답이 되겠죠. 2번, 3번 환경문제보도, 4번 정보 제공의 지연, 5번 출처 불분명. 이런 거 다 지금 다 지금 정보 전달 시기 전부 다 주제와 무관하게 되겠죠. 다음 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요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감정은 주의를 받아 마땅하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그러나 그래가지고 지금 A와 B 구조로 뒤집고 있죠. 정보들은 또한 믿을 수 없고 부정확한 정보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요거는 지금 이모션스를 받는 거죠. 감정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감정은 믿을 수 없고 부정확한 정보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라고 뒤집었죠, 완전히. 그죠?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느낄 수 있는데 라고 밑에 예가 나와요.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는 예. 슬픔을 느끼고 또 쭉 읽어보니까 또 우울함을 느낄 때 어떤 거 다 예시죠. 그쵸? 예시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걸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재진술하고 있죠. 주제를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을 mislead you into ing 이렇게 해서 요 결과를 나타내는 into가 되겠죠. 여러분을 속여서 그 결과 여러분이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다. 요거 주제문이고 다시 한번 슬쩍 바꿔 썼죠. 그죠? 다시 몇 번입니까? 선택지 봅니다. 1번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 예, 이게 답이 되겠죠. 가장 주제문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타인에 강요. 인간관계가 감정, 인간관계 얘기가 아니고 공감 얘기 아니고 공동체에 위한 선택 아니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보는 가치가 없다.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자주라는 표현은 뭡니까? 시간적 보편성을 강조한 어구가 되겠죠? 뭔가 강조되고 있나? 기업들은 결국 뭐뭐하다. 너무나 자주 여러 기업들이 가치 있는 고객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정보가 묻혀서 결국은 사용되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어구를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당위를 나타내는 뭐뭐 해야 된다. 머스가 쓰였어요. 이거 뭔가 중요한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ensure that가 생략되어 있죠. 그 기업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적절한 시기에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호텔에 있어서는 이라고 예시가 등장하죠. 그쵸? 어쨌다. 쭉 호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쭉 나가서 밑에 보시면 문제풀이와 직결된 부분 열심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양보를 통해서 흐름을 통해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 양보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왔죠. 양보절, 주절. 그 주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어구를 통해 강한 명사라는 더 고를 통해서 고를 써서 어구를 통해 강조하는 방법이 쓰였죠. 그러면 이것이 여기 뭐뭐 해야 된다라고 쓴 이 주제를 약간 바꿔 쓴 주제문 재진술이 되겠죠. 그죠? 해석을 해보면 뭐 고객이 몇 명이 되건 간에 목표는 똑같다. 그리고 또 명령문을 썼죠.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을 통해 양보절 주제를 흐름을 통해 강조하고 있고 골 목표라는 강한 명사를 써서 어구를 통해 강조하고 있고 명령문을 또 써서 어구를 통해 강조하고 있죠. 예. 고객 충성도를 고취시키는 즐거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답이 몇 번입니까?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 정보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 라고 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풀이 연습이니까 문제풀이에 집중했지만, 어법사항이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릴 것이 나왔습니다.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빨간 펜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하는데 중화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는 종종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타 위치가 생각돼 있어요. 내가 자주 방문했던 호텔에 종종 체크인을 한다. 그 다음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빨간색으로. only for 어쩌고 to가 나왔으니까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for고 요거는 for 의미상 주어 to 부정사 구구나. 이거 의미상 주어고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only는 뭡니까? 네,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의 용법 중에서 결과가 기대나 예상보다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only to 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only to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결과의 용법에 해당됩니다. 앞에 주절의 결과가 to 부정사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 하다는 겁니까? 결과가 특히 그 기대나 예상보다 현저히 못할 때 뭐뭐 했을 따름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걸 강조할 때 only to를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only to 용법의 기본적인 예문을 한번 보죠. 기본적인 예문. 나는 열심히 일했다. 또는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only to 콤마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only to be disappointed by the result. 그 결과에 실망했을 따름이다. 열심히 노력했을 때 기대나 예상했던 것보다도 결과가 훨씬 못해서 그 결과에 실망했을 따름이다. 라는 그러한 예문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그 의미상 주어도 열심히 일한다는 동사의 의미상 주어도 문장의 형식 주어인 I죠. 그 다음에 이 only to be disappointed라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도 역시 나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only to 앞에 별도의 의미상 주어를 for 플러스 의미상 주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인 I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for 플러스 의미상 주어를 쓸 필요가 없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에 내가 실망했을 따름이라니까 쓸 필요가 없죠 따로. 하지만 만약에 이 경우에 약간 문장을 변형해서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그 결과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결과에 우리 선생님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을 하셨다라고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I worked hard. 선생님이 나한테 기대가 높으셨던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I worked hard only 하고 투부정사 사이에 for 의미상주를 쓰는 겁니다. Only for my teacher to be disappointed by the result가 되겠죠. 이렇게 쓰면 난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했으나 우리 선생님이 그 결과에 실망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되겠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조어가 문장의 주어인 I와 다르기 때문에 for 플러스 의미상조어를 따로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나는 문장 보겠습니다.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해보죠. 나는 내가 자주 방문했던 호텔에 체크인을 종종 하는데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고객으로 알아보는 단골 고객이 오셨구나라고 나를 고객으로서 알아보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을 따름이었다. 됐죠? 다시 봅니다. 나는 내가 자주 방문하는 호텔에 종종 체크인을 하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주가 이겁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고객으로서 알아보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을 따름이었다. 내가 자주 가는 단골 호텔이니까 가면 한 달 만에 또 오셨네요 라고 알아보면 기분 좋죠. 단골인데. 근데 뭐 소닥 보듯이 하면서 자주 가는데도 전혀 한 달 만에 또 보니까 반갑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컴퓨터 통해서 확인하면서 한 달 만에 오셨군요. 포인트 드릴까요? 라든지 음료수 하나 드릴까라든지 아니면 인사를 갖다가 반갑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호텔이라는 기업에서 고객에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해서 고객의 충성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즐거운 경험을 전혀 제공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only to는 앞에서 한 기대나 예상에 비해서 결과가 훨씬 못할 때 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결과 용법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예에서는 문장 전체 주절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일치할 때는 요 only to 앞에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를 for 플러스 의미상 주어를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밑에 있는 예문처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한 거 주절의 주어와 다른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나올 때는
원리하고 투정 사이에 4 플러스 임상주어를 따로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문장에 적용된 문법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